2004년 2월 22일 일요일 새벽 7시 0분 서울 한강 고수부지. 겨울 안개가 자욱한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조깅을 나온 직장인 이모 씨는 강변 숲길을 따라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풀숲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물체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낡은 검은색 가방 하나였습니다. 누군가 버린 쓰레기려니 했지만 호기심에 가방을 열어본 순간 이 씨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작은 아이의 옷가지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 사이로 하얗게 굳은 작은 손이 보였습니다. 8살 아이의 차가워진 몸이었습니다. 김민수 2003년 12월 15일 실종신고가 접수된 초등학교 2학년 아이였습니다. 무려 69일 만에 발견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67일간 89통의 협박 전화가 있었던 전대미 문의 사건. 그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2003년 12월 15일 월요일 대한민국은 2002년 월드컵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던 희망찬 시절이었습니다. 경기도 분당 신도시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 중산층의 상징적인 거주지였습니다. 현대벤처빌 501동은 분당에서도 신축 아파트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2004호에 살고 있던 김정훈 씨 가족은 6개월 전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였죠. 39세 김정훈 씨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IT 벤처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당시 벤처붐이 한창이던 시절 그는 촉망받는 젊은 IT 전문가였습니다. 36세 아내 박미영 씨는 분당의 한 초등학교에서 6년차 담임교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8살 김민수와 5살 김민지 남매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닮아 수학을 좋아했고 축구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5살 민지는 엄마를 따라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7시 30분 온 가족이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민수는 오늘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를 한다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 열흘 남은 시점이었거든요. 8시 20분 민수는 노란색 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같은 반 친구 2명과 만나 함께 걸어가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분당 초등학교까지는 도보로 15분 거리였습니다. 박미영 씨도 8시 40분 민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자신의 학교로 출근했습니다. 김정훈 씨는 9시 0분 승용차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14시 0분 민수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겨울방학이 일주일 남은 시점이라 아이들 모두 들떠 있었습니다. 민수는 친구들과 아파트 놀이터에서 30분 정도 놀다가 15시 0분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수학 문제집을 풀고 만화책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16시 30분쯤 엄마가 직장에서 돌아왔고 17시 0분에는 민지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왔습니다. 18시 0분 아빠가 퇴근하면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민수는 내일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축구를 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9시 0분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메뉴는 민수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였습니다. 민수는 밥 2공기를 뚝딱 비우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가족들은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축구공을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20시 0분 온 가족이 함께 TV를 봤습니다. 당시 인기 있던 드라마를 시청했죠. 민지는 아빠 무릎에서 졸기 시작했습니다. 20시 30분 민수는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이었지만 내일 친구들과 놀 생각에 일찍 씻고 일찍 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목욕을 마친 민수는 파란색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20시 40분 민수가 부엌으로 나와 물을 찾았습니다. 냉장고에 생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물 좀 사올게요. 민수가 엄마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500원을 받은 민수는
슬리퍼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1층 편의점까지는 엘리베이터로 1분 도보로 1분 총 2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20시 47분 편의점 CCTV에 민수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파란색 잠옷에 슬리퍼를 신은 민수가 500ml 생수 한 병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도 평소처럼 인사를 나눈 아이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며 편의점을 나서는 민수. 이것이 세상이 본 김민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20시 50분 부모님은 민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3분 정도는 충분히 걸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21시 0분이 되어도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정훈 씨가 먼저 나가서 찾아봤습니다. 엘리베이터, 계단, 1층 로비, 편의점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편의점 사장은 민수가 10분 전쯤 생수를 사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21시 5분 박미영 씨도 함께 나와서 아파트 단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놀이터, 벤치, 주차장, 경비실 모든 곳을 살펴봤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 집도 전화해봤지만 민수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21시 10분 경비실 아저씨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저녁에 아파트 출입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봤지만 수상한 사람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민수도 평소처럼 편의점에 가는 모습만 봤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나간 아이가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12월 중순 찬바람이 부는 밤이었습니다. 21시 15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김정훈 씨는 분당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8살 아이가 20시 40분에 집을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35분밖에 안 지났으니 좀 더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간절한 요청에 순찰차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1시 17분 김씨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부모는 민수가 어디선가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라고 생각하며 급하게 받았습니다. 김정훈 씨 맞나요? 민수를 찾고 있죠.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는 40대 정도로 들렸고 목소리는 예상외로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협박범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수를 아시나요?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는 제가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치지 않았어요. 그 순간 김정훈 씨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협박범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누구세요? 민수를 어떻게 한 겁니까? 당장 보내주세요. 진정하세요. 민수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돌려보내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1억 원을 준비하세요. 현금으로요.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분당에 사시니까. 그리고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이미 신고했습니다. 취소할 수 없어요. 알고 있어요. 이미 신고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취소하세요. 민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취소합니까? 이미 출동한 경찰도 있는데 그것은 선생님이 해결하셔야 할 문제예요. 저는 민수의 안전만 책임지면 됩니다. 1억 원이라는 금액은 2003년 기준으로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분당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목숨 앞에서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통화할 수 있나요? 아이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엄마 보고 싶어요. 무서워요. 민수야, 민수야. 어디 있어? 다친 데 없어? 아빠 빨리 와줘요. 여기 춥고 무서워요. 통화는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다시 협박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으셨죠? 민수가 집에 가고 싶어 해요. 빨리 돈을 준비해 주세요.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잠깐 기다려요.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을 건가요?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내일 저녁에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1억 원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찰 수사는 중단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67일간의 악몽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2월 16일 화요일 새벽부터 김씨 부부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은행 대출 적금 해약 보험 해약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1억 원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부모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개 수사를 중단하고 비밀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2월 16일 저녁 20시 30분 협박범의 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돈 준비 잘 되고 있나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이해합니다. 급할 것 없어요. 민수도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는 김치찌개를 해줬거든요. 김정훈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치찌개는 민수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가족만 알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민수가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이름은 김민수고 8살이고 김치찌개를 가장 좋아한다고요. 귀여운 아이예요. 이상했습니다. 협박범이 아이의 취향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민수와 다시 통화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잠깐만요. 아빠 언제 집에 가요? 민수야, 아빠가 돈을 준비하고 있어. 곧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언제요? 곧이야. 아프거나 무서운 일은 없지? 아니요, 아저씨가 잘해줘요.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만화책도 보여줘요. 그래, 다행이다. 조금만 더 참아.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협박범이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생각보다 씩씩하네요. 걱정 마세요. 잘 돌보고 있어요. 12월 18일 세 번째 전화에서는 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왔습니다. 민수가 크리스마스에 축구공을 받고 싶다고 했어요. 약속 지켜주세요. 아이에게 실망시키고 싶지 않거든요. 축구공 이야기는 가족끼리만 나눴던 대화였습니다. 어떻게 협박범이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민수가 수학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구구단도 다 외우고 있고요. 자랑스러워해요. 이런 식으로 협박범은 민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취미, 성격까지 마치 오래전부터 지켜봐온 것 같았습니다. 분당경찰서 강력계에서는 비밀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전화추적팀, 현장수사팀, 주변인물 조사팀으로 나누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전화 내용은 녹음되었고 국정원 기술팀의 도움을 받아 발신지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협박범은 매번 다른 공중전화를 이용했습니다. 분당, 수지용인, 성남 등 광범위한 지역의 공중전화를 무작위로 사용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협박범이 선택한 공중전화의 위치였습니다. 모두 아파트 단지나 상업지구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CCTV가 있어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라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12월 20일 네 번째 전화에서 협박범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돈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거의 다 준비됐습니다. 어떻게 전달하면 될까요? 직접 만나는 것은 위험해요.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게 좋겠어요. 계좌 번호를 알려주세요. 우리은행 구미지점입니다. 계좌 번호는 3402-3944-2847-73입니다. 구미지점이라는 것이 수상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왜 경상북도 구미지점일까요? 경찰은 즉시 해당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계좌는 가명으로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박철수라는 이름으로 개설되었지만 실존 인물인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도용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12월 22일 일요일 김씨 부부는 마침내 1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5천만 원과 친척들에게 빌린 돈, 그리고 평생 모아온 적금까지 털어서 간신히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지시받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협박범은 돈을 인출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계좌에는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다섯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민수도 케이크를 먹고 있어요. 좋아하네요. 돈을 보냈는데 왜 가져가지 않으세요? 민수를 언제 보내주실 건가요? 은행 이체는 생각해보니 너무 위험해요. 흔적이 남잖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직접 만날까요? 아니요, 아직은 위험해요. 좀 더 기다려주세요.
2004년 1월 들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음성분석팀이 본격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녹음된 15통의 전화 내용을 첨단 장비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협박범은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변조하고 있었지만 본래의 특징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성별은 남성, 나이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추정, 출신 지역은 서울이지만 경상도 방언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특히 특정 단어를 발음할 때 경상도 사투리가 무의식 중에 나왔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협박범의 어휘 사용 패턴이었습니다. 특정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문장 구조에도 특징이 있었습니다. 교육 수준은 대학 졸업 이상으로 보였고 직업은 화이트 칼라로 추정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협박범이 김 씨 가족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의 범위였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납치한 후 알게 된 정보가 아니라 평소부터 가족의 일상을 관찰해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민수의 좋아하는 음식, 평소 하는 말 습관, 심지어 가족만 아는 별명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려면 상당 기간 김 씨 가족을 지켜봤거나 아니면 매우 가까운 사이여야 했습니다. 1월 15일 협박범은 새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생각했어요. 백화점 상품권은 어때요? 현금보다 안전하죠. 롯데백화점 상품권 1억 원어치를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은행에 송금한 돈은 그대로 두고 추가로 상품권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협박범은 구체적인 전달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상품권을 준비하라고만 하고 어떻게 전달할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1월 20일 상품권을 준비했다고 연락하자 협박범은 또 다른 말을 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상품권도 추적 가능하더라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범은 계속해서 약속을 미뤘습니다. 돈을 받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계속 연락만 해왔습니다. 1월 말부터는 전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씩 전화가 왔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었습니다. 2004년 2월 19일 목요일 저녁 21시 30분 협박범의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안전한 방법을 찾고 있어요. 민수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벌써 2달이 넘었어요. 고지예요. 곧 해결될 거예요. 그 후 협박범의 전화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67일간 총 89통의 전화를 받았던 김 씨 가족에게는 갑작스러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는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전화라도 오면 민수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혹시 민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요? 경찰도 마찬가지로 걱정했습니다. 협박범이 갑자기 연락을 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을 포기했을 리는 없고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2004년 2월 22일 일요일 7시 0분 한강 고수부지에서 조깅하던 시민이 수상한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방 안에서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망 시점은 실종 직후인 2003년 12월 중순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즉 67일간의 협박 전화 동안 민수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부모는 절망했습니다. 2달 넘게 아이가 살아있다고 믿고 돈을 마련하고 기도했는데 이미 아이는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수가 발견된 장소였습니다. 김 씨 가족이 살던 분당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마치 협박범이 의도적으로 그곳을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국과수는 89통의 전화 내용을 종합해서 정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2004년 당시 최첨단 음성 분석 장비를 총동원했습니다. 성문 분석, 언어, 패턴 분석, 감정 분석, 발음 분석까지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협박범의 목소리에서 발견된
특이한 언어 습관 발음법,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입버릇까지 모든 것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의 주인은 수사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음성의 유사성은 95%에 달했습니다. 언어 패턴도 거의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물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목소리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려웠습니다.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관들은 확신했지만 법정에서 증명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4년 6월 19일 토요일 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협박범의 음성을 전국에 공개했습니다. 물론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일부만 공개했지만 그 임팩트는 엄청났습니다. 김정훈 씨 맞나요? 민수를 찾고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는 제가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전국에 방송되자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 직후부터 제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SBS 방송국과 경찰서로 수백 건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목소리 알아요.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 같은데요. 회사 동료 목소리와 너무 비슷해요. 학교 동창 목소리 같아요. 확실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제보는 확실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많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가진 제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제보가 수사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분당에 거주하는 한 주민의 전화였습니다. 그 목소리 정말 확실해요.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사람은 2003년 12월부터 갑자기 보이지 않아요. 12장 미스터리한 사라짐. 제보자가 지목한 사람은 분당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현대 벤처빌에서 불과 500m 떨어진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직업은 IT 관련 프리랜서였고 혼자 살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남성이 2003년 12월 중순부터 갑자기 모습을 감췄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따르면 12월 20일을 마지막으로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집에도 연락이 안 되고 회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했을 때 더욱 기묘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집안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지만 개인 물품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미리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한 것 같았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완전히 포맷되어 있었고 휴대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은행 계좌도 12월 19일을 마지막으로 사용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 남성의 신원을 자세히 조사한 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김 씨 가족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지만 같은 IT 업계에 종사했고 분당 지역에서 5년 넘게 살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김 씨 가족의 일상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파트에서는 현대벤처빌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13장 사라진 용의자의 정체 사라진 남성의 이름은 이모 씨였습니다. 42세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대학을 경상북도에서 다녔고 졸업 후 몇 년간 그 지역에서 일했습니다. 이것은 음성 분석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그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이웃들과 별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유독 좋아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혼자 앉아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자주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IT 전문가답게 전자기기에 능숙했습니다. 음성 변조나 전화 추적, 회피 같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심리 상태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인에 따르면 이모 씨는 2003년 하반기부터 점점 이상해졌다고 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을 자주 봤고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2월 초에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더욱 자주 관찰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특히 김민수가 친구들과 노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국과수 프로파일링 팀이 작성한 범인의 심리 분석 보고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범인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고등교육을 받았고 전문직에 종사합니다. 사회적으로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내면적으로는 심각한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이며 특정 가족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관찰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납치는 계획적이었지만 그 이후의 행동은 즉흥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 돈을 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받을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이는 금전적 목적이 아닌 다른 심리적 목적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피해자 가족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 후 67일 동안 전화를 계속한 것은 죄책감과 동시에 관심받고 싶은 욕구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은 극도의 죄책감이나 외부 압박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심리 프로파일은 사라진 용의자 이모 씨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했습니다. 2004년 이후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이모 씨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그가 진범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황상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을 뿐입니다. 20년이 흐른 지금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DNA 분석, 디지털 포렌식, AI 음성 분석, 빅데이터 수사 기법 등 2003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사 도구들이 개발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면 훨씬 쉽게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 CCTV, 네트워크 카드 사용 내역, 인터넷 접속 기록 등 디지털 족적을 통해 범인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3년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공중전화 통화 기록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웠고 CCTV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16장 그 목소리는 지금도 분당은 많이 변했습니다. 2003년의 신도시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현대벤처빌도 리모델링되어 외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놀이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20년 전 민수가 친구들과 뛰어놀던 그 놀이터에서 지금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김민수는 영원히 8살로 남아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축구공을 받고 싶어 했던 그 순수한 아이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아직도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목소리를 아는 분이 계시나요? 20년 전 그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작은 단서라도 좋으니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실종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더욱 조심하게 되었고 아파트 단지의 보안도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민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이 사건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냉동사건 해결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밝혀질 것입니다. 과학의 힘으로든 양심의 고백으로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김민수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그 목소리의 주인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주기 바랍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고백할 때가 되었습니다. 김민수를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명확해질 뿐입니다.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김민수는 영원히 우리 기억 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 밝은 웃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말입니다.